네, 3부 이슈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중간에 이제 들으신 분들은 김성준 앵커 어디 갔냐 지금 계속 댓글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김성준 앵커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SBS 보도국의 고희경입니다. 제가 대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 토크의 첫 번째 주제 한번 다뤄볼까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지금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판사라면 구속영장 발부하시겠습니까? 기각하시겠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김성환 평론가는 그래도 틀려도 되는데 저는 틀리면 안 되는데 변호사라. 근데 관건은 뭐 그 구속영장 워낙 많이들 아셔가지고 요건들이 있죠. 범죄 중대성, 그게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기타 사항이 있는데 저는 다른 두 가지 요건보다는 우선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됐다고 판사가 판단을 할지 안 할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은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그 죄명들이 통행세를 받은 거, 그러니까 기내 면세품을 납품을 받는데 중간에 가족 소유의 두 회사를 넣어놓고 이 회사를 통해서만 그 납품을 받게 해서 이제 일종의 통행세라고 그러죠. 이제 그 통행세를 통해서 안 내도 되는 통행세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손해를 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횡령 배임으로 해서 이게 수백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횡령 배임으로 지금 의율을 한 거예요. 법을 적용을 했어요. 이게 제일 크고 법정형은 나머지는 뭐 상속세는 이 구속영장이나 빠졌고 네. 고 조중훈 회장의 뭐 스위스 파리에 그 상속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 신고 안 했다 이런 네. 그 혐의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조양호 회장이 해외에 한 10억 이상의 그 재산이 있는데 이거 네. 제대로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했다. 사실 이걸로 구속영장 청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과징금이 붙거나 이런 네. 죄이지. 그런 면에서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횡령 배임이에요. 이 통행세 관련된. 네네. 근데 조양호 회장은 다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땅콩 해양 사건 때나 본인이 뭐 그런 이제 그 본인의 개인 비리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를 그 회사 돈으로 네. 처리했다. 이것도 이제 횡령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것이 글쎄요. 저는 이 혐의를 소명 정도에 따라서 검찰이 얼만큼 잘 증거를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예.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뭐 평론가가 판사시라면. 법률적으로는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전 비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하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비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좀 치사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치사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상속세 500억 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선대 조중훈 회장 시절에 물려준 재산이에요. 그 지금까지 신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 500억 원 납부한 거예요. 16년에 이제 네. 본인들도 알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진 신고했던 것도 아니었었죠.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뭐 잔고가 한 10억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원래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드러나니까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면세품 통행세 받는 문제도 사실은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에 수차례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공정위에서도 조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소송도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승소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감안하고 또 땅콩양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벌였던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 국민한테 본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 적발되면은 뭐 우린 그냥 그 걸렸으니까 그거대로 그냥 하면 돼라는 사고 방식이 과연 대기업 총수일가로서 맞는 건지 그런 면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치사한 죄를 치사하게 군죄. 죄. 치사하게 군죄. 그걸 적용해야 한다. 네. 정말 치사하게 군죄는 저는 여기 이제 영장 안에 이게 지금 그 세금 그 상속세 부분은 이제 영장에서 빠졌는데 약국이 제일 치사한 약국이 저는 곳인데. 제일 치사한 약국도 치사해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게 제일 그랬어요. 치사하죠. 아니 그렇게 재산 많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병원 약국까지 그걸 물론 이제 그 한진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진짜 치사한 죄 아니, 근데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굳이 그것까지 영장에다 넣었다는 거는 정말로 검찰이 큰 죄를 캘라고 열심히 조사를 했으나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어떻게든 지금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모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거는 네. 구속영장 발부의 의지가 발라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니냐. 이게 만일 진짜 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해가지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뭐 판사에 대한 뭐 신상 털기 이런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검찰이나 이전에 뭐 그 다른 관세청부터 해서 정말 탈탈 털다시피 했는데 네. 그랬는데도 구속영장 발부를 못 받아냈다라고 하면은 진짜 검찰이 부담을 많이 갖게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는요, 이 혐의 자체의 입증이 아니고 검찰이 얼마나 입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혐의 자체로만 보면 어느 정도 범죄의 그러니까 중한 중대성. 범죄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구속될 만한? 통행세 부분을 이렇게 그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거를 횡령 배임으로 의율하거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약사법 위반 이 사무장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그 약사랑 같이 그 면허를 같이 써서 이렇게 부당이득을 한 거 이게 이제 수백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저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무장 같은 경우에 구속을 시켜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로 따지면은 이게 뭐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재차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네. 달려 있을 근데 것 지금 같아요. 약국 얘기가 우리 동네 병원 옆에 붙어 있는 약국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큰 뭐 대학병원에 네. 붙어 있는 약국이라서 사실은 그 액수를 다 합쳐놓고 보면 엄청나게 액수가 클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 뭐 원도 넘을 거예요. 예, 천억 단위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우리 동네 약국 개념으로만 적용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비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일은 다 하고 우리는 사실 어디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훔쳐도 우리 흔히 비교하잖아요. 조그마한 거 절도하는 거 절도 뭐 몇천 원짜리 해도 구속되고 감옥 생활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잖아요. 법에 대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수백억 원씩 신고도 안 하고 갖고 있고 이렇게 다 해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법률로 가가지고 그럼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법률로 따지면 구속시키기 어렵네요. 이게 굉장히 많은 국민한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기득권의 편이자 가진 사람의 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좀 우려돼요. 저는. 근데 뭐 그 굳이 제 감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김평 얘기를 들으니까 발부가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럼 한번 기다려 보고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한번 기다려 보고 지금 대한항공의 자회사니까 진에어의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진에어의 그 면허를 취소하느냐 이 결정이 일단 2달 뒤로 미뤄지긴 했으나 과연 진에어를 법대로 면허를 취소를 해야 되냐? 취소해야 된다, 법대로. 아니면 그 직원들 생각해서 면허 취소까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양측 갈라진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린 이게 네. 이제 2010년부터 6년까지 그 조현민 전 전무가 그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이사라든가 아니면 비상무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이다. 이 회사가. 그런데 우리 항공법에 의하면은 외국인이 뭐 소유하고 있는 그 비행기는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허 자체가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면허가 네. 난 거다. 이것이 네네. 이제 요지죠. 그런데 그 조현민이 빠진 거는 등기에서 빠진 거는 이사로 빠진 거는 6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였고 네. 이후에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자가 없는 건데 네. 이전에 면허가 잘못 발부된 거니까 소급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저기 정리를 하면 그렇게 돼요. 소급행 사유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좀 갈라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이 진에어 관계자들이 유착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면허를 계속 면허를 받고 갱신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이 단순 실수 업무 착오로 인해서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모르고 면허를 줬고 그리고 이후에 3번이나 갱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와서 소급해서 하자가 이미 다 치유가 됐는데 소급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거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부분,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부분, 뭐 그리고 이미 진에어가 그 설립 이후에 제대로 그러니까 뭐랄까 회사로서의 그런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상황에서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은 너무 과잉한 그 제재다라는 면에서 좀 행정법적인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저는 그런 정말 단순 사무착오였다면 소급해서 면허까지 취소하는 거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해요? 제가 너무 용기 있고 시원하게. 용기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국토부 공무원이 국정항공사를 승인할 때 그럴 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등기이사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줬을까?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사가 무슨 100명씩이나 됩니까? 기껏해야 10명 될 정도일 텐데 그걸 확인 안 하고 그 조 에밀리 리라고 하는 이름도 확인 안 하고 그 승인을 내줬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애초에 면허를 내주는 것 자체도 절차적 하자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면허 취소하는 게 부당하다? 저는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라고는 하지만 2016년에 왜 빠졌는가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진에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현민 이사를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문제될 것 같으니까 좀 빠져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지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국토부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이거 사회적인 어떤 시그널을 잘못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일자리 없는 세상에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들도 다 가장이고 그들도 자기의 어떤 삶을 책임지는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만 뭔가 이런 거 허가 하나 받고 난 다음에요. 문제가 발생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법률상으로만 보면은 지금 이제 소멸됐으니까 위법한 사항은 소멸됐으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잘못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요. 한진과 일가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 면허를 받았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한 40%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던데 조현민 이제 전 전무 대한항공 전무가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고 또 이사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넘어간다면 결국 한진그룹 일가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논리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좀 우리가 아프고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차라리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진에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항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정부가 노력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까? 근데 계속 그런 문제들 의문이 남게 돼요. 그래서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건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3의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면허가 뭐 그 계속 가는 항구적인 면허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갱신을 하는 거니까 물론 그 면허 갱신을 할 때 이제 그 평가 점수들 같은 것으로 해서 하면은 그 조현민 그 전 전무의 그런 그 하자가 지금 면허 갱신될 때 그것이 감안될 고려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면허 갱신될 때의 어떤 그 갱신에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의 이것을 이제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에 대해서 이게 정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최소화되도록 그 재편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정부 손에서 그 시장이 구조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마뜩치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의적으로 어떤 산업에 그 어떤 그 특정 산업에서 계속 그 손이 좌우되는 것이 또 이 그런 면에서는 또 좀 그런 거는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우리 홈쇼핑도 이 재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홈쇼핑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이 돼서 홈쇼핑을 이거를 면허를 취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L 홈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럴 때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이건 취소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거기에 근무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을 생명 유지해주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그걸 눈 감아주는 아주 잘못된 시그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이거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야 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뒤돌아서 보면은 대한항공 한진일가의 갑질은 또다시 직원들한테 시작될 것이고 또다시 불법이 저질러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오늘 묘하게 김평론가 얘기로 자꾸 저는 끝에 자꾸 마음이 돌아가네. 오늘 흐려서 그런가요? 근데 보니까 아니요, 제가 너무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국토부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청문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두 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면허를 취득할 그 당시에 정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정말 유착이 있었는지 대한항공과 그 저쪽에 국토부 직원에 유착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건데 그걸 지금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뭘 밝혀서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됐죠. 국토부 관계자 3명이 직무유기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두 달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를 빨리 하든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주말하고 휴일 동안 계속 이슈가 됐어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뭐 그만두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청와대가 사의를 사실상 반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려를 하면서 나온 말이 첫눈 올 때까지는 첫눈 올 때 놔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표 반려의 변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 때 행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너가 필요하니까 네. 남아 있어라 이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얘기였다는 건데 그래서 첫눈이 뭐 기상이변으로 빨리 내리면 어떡하려고 첫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떠나서 저는 이제는 지금 계속 이제 그 뭐 메이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게 경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격노하는 모습들도 지금 계속 간접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중점을 둬야 될 거는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통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잘 이렇게
꾸며진 홍보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제는 콘텐츠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탁현민 행정관을 잡아둬야 하는 필요성을 뭐 저는 어떤 건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포커스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 청와대가. 탁현민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콘텐츠로 어떤 개각을 통해서 어떤 그 정책 방향들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이 부작용들을 상쇄시켜가는 그런 그 정책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사의 표명하는데 SNS에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전 뭐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탁현민 행정관이 뭐 기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 보니까 5월 18일 평양 공연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그만두려고 했다. 사의 표명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에는 이제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론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는 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썼던 저서에 대한 부담감 건강도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같이 결합돼서 이제 조금 떠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표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저 떠날래요라고 말했는데 붙잡아서 어쩔 수 없이 SNS에 올렸다고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SNS에다 올리는 게 예. 이해가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 떠날 테니 나 좀 떠나게 잡아주세요? 해주세요. 뭐 아니, 잡아주세요라고도 얘기될 있을 수 있는 있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해나 억측을 남기게 하면서 청와대를 과연 떠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이런 그 처신이 과연 바른지에 대해서 전 솔직히 제가 좀 이런 면에서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떠날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건 왜냐하면은 나 떠날래요 만천하에 공표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떠날 거면 그냥 얘기하고 떠나면 되지 뭘. 근데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정말 탁 행정관은 그만두고 싶어 한대요. 정말 힘들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는 분들 그러면 저 김 평론가하고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도리어 네. 거꾸로 너무 나가고 싶은 나머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SNS 공개해서 이제 나갈 아니 무슨 기회를 청와대가 잡으려고 감옥이에요. 틀어놓고 못 나가겠다고 하는 아니 사람 계속 못 나가게 나가겠다고 되고. 하는데 계속 붙잡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본인은 능력 나가고 있는 사람은 싶은데요. 쉬고 싶은데 예. 잡는 것이 또 청와대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정리로 끊지 못하는 정도 어떤 수준이라면. 사람은 탁 행정관이 부럽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저렇게 나가겠다는데 저렇게 붙잡아주는 얼마나 그렇죠. 눈총 받으면서 있는 어,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쁨을 받으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쨌든 저는 뭐 야당에서 심파극이다 아니면은 눈물겨운 쇼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판받을 수 있게 행동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안에서 좀 더 푸는 게 맞다.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 본인이 잘못 행동한 거다. 비판받아 네. 네. 마땅하다. 그 청와대가 시끄럽게 본인이 관리한 게 문제가 만들었잖아요. 아니고 예. 그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까지 김성한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승소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감안하고 또 땅콩양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벌였던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 국민한테 본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다 적발되면은 뭐 우린 그냥 걸렸으니까 그거대로 그냥 하면 돼라는 사고 방식이 과연 대기업 총수 일가로서 맞는 건지 그런 면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치사한 죄를 치사하게 치사한 군죄. 죄. 치사하게 군죄. 그걸 적용해야 한다. 네. 정말 치사하게 군죄는 저는 여기 이제 영장 안에 이게 지금 그 세금 그 상속세 부분은 이제 영장에서 빠졌는데 약국이 제일 치사한 약국이 거죠. 저는 제일 치사한 약국도 치사해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이게 제일 그랬어요. 치사하죠. 아니 그렇게 재산 많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병원 약국까지 그걸 물론 이제 그 한진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진짜 치사한 죄 아니 근데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굳이 그것까지 영장에다 넣었다는 거는 정말로 검찰이 큰 죄를 캘라고 열심히 조사를 했으나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어떻게든 지금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모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거는 네. 구속영장 발부의 의지가 발타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니냐. 이게 만일 진짜 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해가지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뭐 판사에 대한 뭐 신상 털기 이런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검찰이나 이전에 뭐 그 다른 관세청부터 해서 정말 탈탈 털다시피 했는데 네. 그랬는데도 구속영장 발부를 못 받아냈다라고 하면은 진짜 검찰이 부담을 많이 갖게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는요, 이 혐의 자체의 입증이 아니고 검찰이 얼마나 입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혐의 자체로만 보면 어느 정도 범죄의 그러니까 중한 중대성. 범죄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구속될 만한? 통행세 부분을 이렇게 그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거를 횡령 배임으로 의율하거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약사법 위반 이 사무장 약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그 약사랑 같이 그 면허를 같이 써서 이렇게 부당이득을 한 거 이게 이제 수백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저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무장 같은 경우에 구속을 시켜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로 따지면은 이게 뭐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재차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네. 달렸을 근데 것 지금 같아요. 약국 얘기가 우리 네. 동네 병원 옆에 붙어 있는 약국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큰 뭐 대학병원에 네. 붙어 있는 약국이라서 사실은 그 액수를 다 합쳐놓고 보면 엄청나게 액수가 클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 뭐 원도 넘을 거예요. 예, 천억 단위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우리 동네 약국 개념으로만 적용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비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일은 다 하고 우리는 사실 어디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훔쳐도 우리 흔히 비교하잖아요. 조그마한 거 절도하는 거 절도 뭐 몇천 원짜리 해도 구속되고 감옥 생활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잖아요. 법에 대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수백억 원씩 신고도 안 하고 갖고 있고 이렇게 다 해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법률로 가가지고 그럼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법률로 따지면 구속시키기가 어렵네요. 이게 굉장히 많은 국민한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기득권의 편이자 가진 사람의 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좀 우려돼요. 저는. 근데 뭐 그 굳이 제 감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김평 얘기를 들으니까 발부가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그 재산이 있는데 이거 네. 제대로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했다. 사실 이걸로 구속영장 청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과징금이 붙거나 이런 네. 죄이지. 그런 면에서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횡령 배임이에요. 이 통행세 관련된. 네네. 근데 조양호 회장은 다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땅콩 해양 사건 때나 본인이 뭐 그런 이제 그 본인의 개인 비리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를 그 회사 돈으로 네. 처리했다. 이것도 이제 횡령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것이 글쎄요. 저는 이 혐의를 소명 정도에 따라서 검찰이 얼만큼 잘 증거를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예.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뭐 평론가가 판사시라면. 법률적으로는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전 비전문가로서 비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하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비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좀 치사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치사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상속세 500억 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선대 조중훈 회장 시절에 물려준 재산이에요. 그 지금까지 신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 500억 원 납부한 거예요. 16년에 이제 네. 본인들도 알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진 신고했던 것도 아니었었죠.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뭐 잔고가 한 10억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원래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드러나니까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면세품 통행세 받는 문제도 사실은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에 수차례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공정위에서도 조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소송도 들어갔던 걸로 제가 그럼 한번 기다려보고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한번 기다려보고 지금 대한항공의 자회사니까 진에어의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진에어의 그 면허를 취소하느냐 이 결정이 일단 2달 뒤로 미뤄지긴 했으나 과연 진에어를 법대로 면허를 취소를 해야 되냐? 취소해야 된다, 법대로. 아니면 그 직원들 생각해서 면허 취소까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양측 갈라진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린 이게 네. 이제 2010년부터 6년까지 그 조현민 전 전무가 그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이사라든가 아니면 비상무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이다. 이 회사가. 그런데 우리 항공법에 의하면은 외국인이 뭐 소유하고 있는 그 비행기는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허 자체가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면허가 네. 난 거다. 이것이 네네. 이제 요지죠. 그런데 그 조현민이 빠진 거는 등기에서 빠진 거는 이사로 빠진 거는 6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였고 네. 이후에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자가 없는 건데 네. 이전에 면허가 잘못 발부된 거니까 소급해서 취소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저희 정리를 하면 그렇게 돼요. 소급행 사유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좀 갈라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이 진에어 관계자들이 유착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면허를 계속 면허를 받고 갱신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이 단순 실수 업무 착오로 인해서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모르고 면허를 줬고 그리고 이후에 3번이나 갱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와서 소급해서 네, 3부 이슈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중간에 이제 들으신 분들은 김성준 앵커 어디 갔냐 지금 계속 댓글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김성준 앵커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SBS 보도국의 고희경입니다. 제가 대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 토크의 첫 번째 주제 한번 다뤄볼까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지금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판사라면 구속영장 발부하시겠습니까? 기각하시겠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김성환 평론가는 그래도 틀려도 되는데 저는 틀리면 안 되는데 변호사라. 근데 관건은 뭐 그 구속영장은 워낙 많이들 아셔가지고 요건들이 있죠. 범죄의 중대성, 그게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기타 사항이 있는데 저는 다른 두 가지 요건보다는 우선 혐의가 소명이 제대로 됐다고 판사가 판단을 할지 안 할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은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그 죄명들이 통행세를 받은 거, 그러니까 기내 면세품을 납품을 받는데 중간에 가족 소유의 두 회사를 넣어놓고 이 회사를 통해서만 그 납품을 받게 해서 이제 일종의 통행세라고 그러죠. 이제 그 통행세를 통해서 안 내도 되는 통행세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손해를 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횡령 배임으로 해서 이게 수백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횡령 배임으로 지금 의유를 한 거예요. 법을 적용을 했어요. 이게 제일 크고 법정형은 나머지는 뭐 상속세는 이 구속영장이나 빠졌고 네. 조중훈 회장의 뭐 스위스 파리에 그 상속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 신고 안 했다 이런 그 혐의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조양호 회장이 해외에 한 10억 이상